살 여자입니다. 저는 25살 때 7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혼전 임신은 아니었고 그냥 너무 어린 데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멍청해서 결혼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좋았던 건지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 생각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정도 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업하시는 아버지 덕에 남들보다 조금 더 풍족하게 지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외동딸이고 남들보다 체구가 작은 편인데 어렸을 때 잔병 치레도 많았던 탓에 부모님은 저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가만히 두셨던 건 아니었고 부모님께서 예의와 예절을 중요시 여기셔서 엄하게 가르치셨기에 나름 바르게 커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했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자퇴를 결심했을 때도 제 편에 서서 다른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고 제 명의로 된 작은 가게도 하나 내주셔서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며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이별도 하며 보내다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린 또래만 만나왔던 23살이었던 저는 30대의 남편에게서 어른스러움을 느끼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었죠. 그땐 남편을 정말 많이 좋아했기에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남편이 장남이어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둘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 짧았던 생각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무튼 어린 나이였던 제가 처음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땐 부모님께서도 잠깐 반대도 하셨지만 하나뿐인 딸이 시댁에서 고생할까 싶어 예단이며 혼수며 뭐 하나 빠지지 않게 다 해주셨습니다. 거의 반반 결혼이었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크게 나쁜 행색이 없으셨고 맞벌이라 자주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간과했던 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바로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고등학교 교사라는 남편의 누나분은 하나부터 10까지 저를 가르치려 들었고 시부모님은 어려서 모른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저를 불러 일을 시키려고 하셨죠. 이런 말 하기는 부끄럽지만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건 모두 하라고 지원해 주셨던 부모님 덕분에 한식, 일식, 양식 등 학원에도 다녔었고 요리를 좋아하는 터라 집에서 잘 해먹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군요. 한날은 돈가스 카레를 해먹었는데 연락도 없이 방문하셔서는 저녁 메뉴가 이게 뭐냐? 카레에 돈가스가 웬 말이냐? 어려서 뭘 모른다. 우리 아들한테 여태껏 이런 걸 먹여왔냐? 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라며 조카들까지 모두 불러 삼계탕 10인분을 퇴근 후에 혼자 준비하라고 하질 않나 허리가 아파 청소를 못했다며 시댁에 와서 설거지와 마당 청소를 좀 해달라고 하질 않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저를 불러 일을 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그냥 무시하라는 말만 하며 어떤 중재도 하지 않았었고요. 거기다 저희 친정 아빠가 정비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직원분도 많이 있고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말도 없이 찾아가셔서 차 수리를 맡기고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아빠가 사장이다 보니 거래처에 방문할 일이 많아서 정작 공장에는 직원분들만 계신데 직원분들께 아빠 이름을 대며 호통치시곤 차만 맡겨놓고 오신 적도 있고 부품이 낡은 거 아니냐며 무상으로 갈아달라고 요구하신 적도 있다 했습니다. 저한테 막말하시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부모님한테까지 폐를 끼치니 정말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더군요. 심지어 아빠는 제가 알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까봐 저한테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두세 번 정도 요구를 들어주셨다 했습니다. 웃긴 건 남편 놈도 본인 부모님이 저희 집에 몹쓸 짓을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아빠가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다 거절하고 난 후 시아버지가 저한테 바로 전화해서 호통을 치시는 통에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그때 처음 그 상황을 듣고 까무러칠 뻔했었는데 남편 놈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큰 소리 내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저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저 몰래 공짜로 차 수리를 해주셨다는 걸 생각하니 죄인이 된 기분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가 평소 일본이나 홍콩 등 여행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자퇴하고 난 후 난생 처음으로 알바해서 월급을 모아 부모님을 제주도에 3박 4일 정도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1살이었는데 처음으로 일해서 여행을 보내드린 거라 마음이 뿌듯했었죠. 부모님께서도 그걸 기억하고 계셨는지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 제주도에 한 번 더 다녀오시고 나서 장문의 톡을 보내오셨더군요. 어릴 때부터 가끔 손편지를 써주셨는데 당시에는 따로 살고 있었기에 톡을 보내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우연히 그걸 보고 아주 난리가 났었네요. 부모님을 제주도에 보내드렸냐 하면서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알바해서 번 돈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다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답니다. 아니 본인을 만나기 전에 알바해서 번 돈으로 보내드린 거였는데 도대체 왜 그게 기분이 나쁜 건지 모르겠더군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건 갑자기 자기 부모님도 일본에 여행을 보내달라 했다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이 여행에 다녀오셨다고 시부모님도 여행을 가야 한다는 게 이해도 안 됐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에 다녀오셨는데 시부모님은 왜 일본인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말았는데 그걸 또 시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땡땡이가 여행 보내준단다. 뭐 이런 소리를 늘어놓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오셨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안 보내드릴 거라고 끝까지 거절했고 덕분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월급을 각자 관리하는데 남편이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라는 건 온전히 제 돈으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안 보내드렸더니 시누이까지 전화를 해서는 어려서 뭘 모른다. 지금이라도 보내드려라. 한 살이라도 나이 더 먹은 사람 말을 들어라. 하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시댁 제사에 남편은 일한다고 못 가니 저만 가라고 했던 일이나 시댁에서 김치도 안 받아 먹는데 김장 도와주러 안 올 거면 김장비 보내라고 했던 일. 명절에 친정에 가려 하니 어려서 전통을 모른다 타박하며 못 가게 했던 일 등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하루하루를 눈물로만 보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저는 매일이 행복했었는데 정말 모든 게 다 변해 있었습니다. 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부터 나고 제 목소리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게 티날 것 같아 부모님과 대화를 하기조차 겁이 났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하고 집에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시댁 안부 전화하고 시댁에 가서 또 일하고 제 시간은 단 1분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집안일을 하며 게임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결심하게 되었네요. 제 인생을 다시 되찾기로요. 그래서 퇴근하고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친정으로 갔었는데 부모님께서 마치 원래 같이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반겨주시는 걸 보고 바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나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하며 앞뒤도 맞지 않게 횡설수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 이렇게 산다고요. 부모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부터 집에서 지내라 하시며 이제 그 집에 안 보낸다. 이혼해라. 하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평소 화를 잘 안 내는 분들이신데 얼마나 화가 나신 건지 시댁에 찾아가 쌍욕까지 하며 불같이 화를 내셨었죠. 이후 이혼하는 가정도 참 험난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집에 찾아오고 아빠 직장에 찾아오기도 하면서 톡으로 욕하다가 갑자기 미안하다 하고 그냥 시가 식구들 모두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험난하긴 했지만 결국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둘이 만나 더 행복하게 사는 게 결혼인데 혼자 살 때보다 힘들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결혼인가 하는 겁니다. 아직은 전통을 빙자한 잘못된 문화가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걸 지난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집을 해오고 결혼 비용을 100% 다 내더라도 결국 재산은 여자가 지내고 밥도 여자가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집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의 이혼으로 많은 상처를 얻으며 생각했습니다. 두 번 다시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요. 제 어린 선택과 섣부른 판단이 이런 불행을 불러왔지만 단지 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반적인 문화를 확실히 이해하고 잘 조율해서 저처럼 슬픈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내 생활이 불행하다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나를 지켜주신 부모님이 있으니까요. 아마 내가 조금만 힘들면 행복한 척을 한다 해도 불행하구나 하고 바로 아실 겁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 부모님들은 피눈물을 흘려요. 가끔 글을 읽다 보면 상대방 집안이 정말 쓰레기의 개차반인데도 이혼 못하고 결혼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글을 써봅니다. 그건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옳은 선택을 하셔서 부디 자신이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런 결혼 문화가 조금씩이라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애 없을 때 정리하시고 새로 인생을 시작하시게 되어 너무 다행이네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걸 알았을 때 되돌아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번째, 맞는 말씀이에요. 길이 틀린 걸 알았으면 멈추고 되돌아가거나 다른 길을 가야죠. 그래야 이혼하기 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잘 결정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이혼하신 건 안타깝지만 오히려 결혼의 안 좋은 현실을 일찍 겪으신 건 어쩌면 잘 된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글쓴이는 조금 더 안목을 길러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네 번째, 전 남편 보는 줄 알았네요. 25살 때 친정에 김치 냉장고를 사줬는데 27살에 결혼했습니다. 한날 엄마가 제가 그렇게 착하다고 남편놈에게 냉장고의 존재를 알렸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남편놈이 완전 깽판을 치더라고요. 마치 제가 결혼하고 생활비를 훔쳐서 사준 것처럼 지랄을 했거든요. 심지어 갚으라고 하는데 진짜 미친놈이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지금은 이혼했네요. 이 글을 읽고 새삼 느끼는 게 세상에는 이런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6살 차이 나는 남편놈 만나서 결혼하고 임시까지 했는데 애 낳고 조리원에서 술 처먹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입양 보낸 딸이 있다고. 바로 이혼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다시 복직해서 내 딸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요. 세상의 쓰레기는 정말 차고 넘치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훌훌 터시고 앞으로 행복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